자, 요즘 같은 세상 조금 살기가 되게 힘드시죠? 다들 주머니 사정은 넉넉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물가들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제적인 전문 용어로 물가는 오르는데 경제 상황은 좋지 않은.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경제 상황이 호황일 때 물가가 오르면 다행인데 그걸 저희가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처럼 이제 경제 상황이 좋지도 않은데 이렇게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제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을 느끼고 있는 뭐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1차, 2차, 4차 산업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농경사회, 1차 사회를 거쳐서 제조업, 2차 산업, 그리고 이제 인터넷과 그 반도체 발달로 이제 3차 산업을 지냈고, 지금 이제 4차 산업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완전한 4차 산업이 오기 전에 지금 어떤 그 중간 역할, 중간 시점을 가지고 우리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 2차, 3차, 4차 산업을 지내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말들이 이제 플랫폼 경제라는 말들을 듣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기술도 발달을 하고 일자리의 변화도 많이 생겨났는데 어떤 경제 산업의 변화에서 가장 큰 이슈는 어떤 플랫폼이 대두화됐다는 것일 겁니다. 플랫폼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불과 한 3년 전만 해도 요 용어에 대해서도 이제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플랫폼은 쉽게 뭐 우리가 어디를 플랫폼이라고 얘기하죠? 그 기차 승강장 있죠. 기차역에서 승강장을 우리가 보통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차가 오는 기차도 가고 가는 기차도 오고 여기서 이제 만나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어떤 그 온라인상의 어떤 공간 그런 것을 이제 저희가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4차 산업까지 발달되면서 많은 이제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노동 관점이에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을 다 지내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단순 육체 노동에서부터 지금은 고급 지식 노동도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뭘로? AI. 다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거나 좋은 직업을 가지면 평생 나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대에 있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학벌이 좋던 어떤 뭐 스펙이 좋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일자리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차 산업 발달되면서 아주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자율주행, 인공지능, 블록체인, 뭐 3D 프린팅, 드론, 사물 인터넷, 뭐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아주 우리가 잘 듣지 않았던 용어들이 이제 이슈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이제 기술 발달이 되면서 저희는 뭐 살기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도 맞는 이야기죠. 사실은 너무나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동 관점의 노동의 어떤 대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각심이라던가 문제점, 위기의식을 조금은 느끼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직업들이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토마스 프레이도 앞으로는 2030년에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 한 10대 후반에서 뭐 20대 이제 초반 이런 친구들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뭐 적정한 대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면 한 사람이 살면서 이제 한 가지 직업으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 평생 8가지에서 10가지 직업을 갖고 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하나를 잘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8개에서 10개를 잘하는 거는 더더욱 쉽지가 않고 그만큼 이제 어떤 전문성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어떤 일들을 해 나가면서 근근히 나의 생활을 유지하는 어떤 상황에 놓일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어요. 요 표는 보면은 서울대학교의 윤기훈 교수님이 포럼에서 발표한 거예요. 2050년이 되면 AI가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2090년이 됐을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계급 전망을 이 어떻게 될 건가를 이렇게 이제 그 그림처럼 나타냈는데 1계급이 지금도 이거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 세계의 부호 1위, 2위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플랫폼을 가진 기업인들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금 김범수 카카오 대표가 이제 1위가 됐고, 그 세계적으로도 아마존 대표가 뭐 1위 했다가 일론 머스크가 2위 했다가 뭐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1계급에 서게 되고 그 뒤가 이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뭐 인플루언서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2계급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3계급이 이제 사람이 아닌 AI, 인공지능이죠. 전반적인 일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면서 어떤 그 3계급을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어떤 그 3계급의 3계급을 차지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4계급에는 우리 일반인들, 그러니까 99%, 99.9%의 사람들이 이 4계급 노동자들이 되는데, 그래서 AI가 일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단순한 노동을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사회 계급 구조가 될 거다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사라지는 일자리가 있으면 분명히 생기는 일자리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직업 35가지 해서 신직업 35가지 해서 쭉 나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여기 올려놨는데요. 대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보세요. SNS나 데이터나 플랫폼에 관련된 어떤 직업군들이에요. 자, 그리고 MKYU라고 하는 오늘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것들을 자꾸 건드리고 계시네요. MKYU라고 하는 김미경 강사님이 하는 디지털 대학교 이름이거든요. 여기에서 발급되는 자격증 중에 하나가 디지털 튜터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시니어분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한테 스마트 기기나 어떤 SNS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격증, 어떤 그런 기능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급하는 자격증이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앞으로 나오는 어떤 그 유망 직업이라던가 자격증들은 데이터라던가 플랫폼, SNS 관련된 자격증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지금 저의 이제 중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연령대가 아마 제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더 높으신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4차 산업 시대의 유망 직업을 얼마나 이제 우리가 도전해서 거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는 않고요. 하려고 해도 되게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이해하기 또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어떤 디지털과 뭐 핸드폰, 어떤 SNS, 뭐 플랫폼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전반 그 영역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가 되면서 참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즘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점점 토마스 프레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멀티 잡을 갖고 살아요. 요즘 대부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저만 해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계시는 N잡러,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핸드폰을 하루 종일 이제 손에 끼고 살죠. 저도 그래. 아침에 눈 뜨면은 이제 핸드폰 끼고 카톡 뭐 왔나부터 보고 저녁에 잘 때도 유튜브 틀어놓고 자고 그렇게 해서 핸드폰을 손에서 뗄 수 없는 어떤 그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는 포노사피엔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전주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군대에서도 8주 그 훈련 기간을 마치고 나면 군인들한테도 핸드폰을 주거든요. 5시인가 5시 반 이후에는. 그래서 저도 지금 아들이 이제 해병대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말이나 한 6시 이렇게는 통화가 돼요. 아들이랑. 그 정도로 이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런 핸드폰을 끼고 살았던 어떤 그런 세대이다 보니 그거를 격리시켜 놨을 때 너무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터지더라. 그래서 이제는 뭐 군대에서도 이렇게 핸드폰을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신조어로 나온 것이 디지털 노마드예요. 자, 핸드폰이나 뭐 어떤 노트북이나 어떤 스마트 기기만 있으면 내가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곳에서라도 나의 일을 해서 나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디지털 노마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나타난 어떤 신조어가 긱이에요. 긱. 자, 긱은 이제는 뭐 많이들 들어보셔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지만 지금 최근에 이제 저희 단톡방에 아주 신규 회원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 어떤 이런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긱은 1920년대에 재즈 연주가들 사이에서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래서 재즈바에서 예전에는 그 한 달 내내 재즈 연주가들을 고용을 해서 월급을 주면서 이제 연주를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각자 갖고 있는 악기를 가지고 주말이라던가 연주가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섭외해서 연주를 시키고 이제 거기에 합당하는 대가 그러니까 이제 페이를 지불을 했어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이제 기기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그 재즈 연주가들이 우리 오늘 어느 바에 가서 킥하자 그러면 그건 이제 각자의 악기를 가지고 모여서 킥 연주를 했던 거예요. 그런 어떤 근로 형태, 그러니까 노동을 하고 어떤 페이를 받는 어떤 근로 형태를 1980년, 90년, 2000년대 요럴 때 실리콘밸리의 벤처 기업들이 아주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벤처 기업들이 보통 대부분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보니 많은 자본이 없어요. 그래서 소자본으로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 고가의 인력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고가의 인력을 이제 정규직으로 고용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할 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그분들을 고용을 하고 이제 페이를 지불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형태가 그때부터 일자리 형태로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 형태의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재즈 연주가들이 했던 그런 일자리 형태를 이제 따와서 기거라고 부르기 시작을 얘기를 했고 그런 일을 이제 저희는 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아마 이런 감이 이제 드실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프리랜서인 거죠. 우리가 이제 예전부터 프리랜서라는 말은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건 바이 건으로 내가 내 노동에 대한 대우를 받는 분들을 우리는 기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긱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직업군을 가지고 이제 화이트 칼라야 뭐 이제 펜대 굴리는 분들을 화이트 칼라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블루 칼라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기획에서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특별한 지식이라던가 기술이 없어도 나의 육체를 가지고 어떤 육체 노동형 기기를 하시는 분들을 블루기기라고 얘기를 해요. 대부분 배달하시는 분, 택배, 대리운전, 가사도우미, 간병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제 블루기기 종사자고 그 위에가 이제 조금 더 고도의 어떤 그 지식이라던가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 그래서 블루기보다는 훨씬 육체적인 노동은 덜 하지만 약간 이제 정신적인 노동력을 하시고 조금 이제 블루기보다는 그 어떤
노동의 대가를 좀 더 많이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강의 번역, 뭐 프로그램 하시는 분, 레슨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고요. 골드깃 같은 경우는 좀 창의적이거나 아니면 화이트깃과 동일한 어떤 그 직업군이라 하더라도 어떤 대중성이라던가 인지도에 따라서 훨씬 더 많은 페이를 받는 분들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뭐 가수, 작가, 뭐 유튜버, 인플루언서들, 그다음에 어떤 그 작곡가, 작사가 해서 인쇄소득을 받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골드깃이고요. 요렇게 이제 하면 킥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3년을 기다리면서 긱경제, 긱이코노미를 얘기를 하면서 긱을 하자 얘기를 했었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긱은 요런 세 가지 긱은 아니에요. 뭐냐면 코긱, 코퍼레이션, 그 협업과 긱을 조합한 신조어예요. 그래서 코긱을 하자고 우리가 3년을 기다렸고 드디어 6월에 이 코긱을 베이스로 한 플랫폼이 열립니다. 자, 코긱은 뭐와 협업을 하는가? 플랫폼과 협업을 해서 특별한 자격이나 재능이 없지만 진입 장벽은 상당히 낮아요. 골드긱이나 화이트긱보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지식이라던가 어떤 뭐 자격이라던가 기술은 없지만 내가 핸드폰을 좀 조작할 수 있고 SNS를 할 수 있고 플랫폼을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진입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은 낮지만 내가 모아놓은 어떤 연결력이라던가 유저를 가지고 플랫폼과 협업을 해서 이 화이트긱이나 골드긱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긱의 형태를 우리는 코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긱에 대한 어떤 그 사회적인 인지도도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긱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견해가 훨씬 더 강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고 수입도 들쑥날쑥하고 어떤 사대보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고용에 대해서 어떤 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훨씬 부정적인 그 견해가 강했다면,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지금은 어떤 뭐 자기의 어떤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삶의 질을 이제 높일 수가 있고, 내 어떤 시간, 내가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고소득을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 바뀌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AI라던가 로봇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되면서 우리의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견해보다 긱에 대한, 내가 긱으로 활동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에 대해서는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반응이 더 많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기 활동이 대두화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온라인상이 발달을 하고 플랫폼이 발달하면서 또 하나 이제 사회적으로 아니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급성장한 것이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뭐 쿠팡이라던가 뭐 쓱이죠. 신세계, 쓱, SSG, 뭐 그 다음에 이제 네이버,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 쇼핑몰의 매출이 이렇게 20조가 연 20조가 넘어갔을 만큼 훨씬 더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마 커머스라는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커머스는 쉽게 말하면 이제 거래를, 상거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핸드폰이랑 스마트 기기, 컴퓨터가 발달을 하면서 이커머스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일렉트로닉 커머스라고 해서 전자상거래라는 말이 이제 많이 대두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자상거래는 그 전에는 기업과 B2C라고 해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어떤 그 활동들을 우리가 이커머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커머스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커머스 형태가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기업이 뭔가 홍보도 하고 기업이 어떤 플랫폼을 이끌어 나가고 이제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시커머스라고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C2C, 커머스 투 커머스, 그래서 소비자와 소비자들이 서로 협업을 하는 형태의 커머스가 발달되고 지금 막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앞에 다가온 우리 플랫폼은 이런 시커머스 형태의 플랫폼이다. 자, 이런 시커머스 형태의 플랫폼인데 우리가 이 플랫폼이 어떤 형태의 마케팅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 보실게요. 첫 번째는 바이럴 마케팅이에요. 바이럴은 이제 바이러스와 마케팅이 이제 합쳐진 용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아니면 제품에 대한 어떤 소문이라던가 어떤 사회적인 인지도가 바이러스처럼 확산되어 가도록 마케팅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기업이 직접적으로 이제 뭐 제품을 광고하는 것보다 소비자가 자기의 어떤 블로거라던가 카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품을 홍보해주면서 기업의 인지도라던가 신뢰도를 상승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마케팅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아마 이제 비슷한 형태인데 또 하나 이제 대두되는 말이 어필리에이터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해외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라고 하는 어떤 이슈 중에 하나가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내가 판매자로부터 뭔가를 구입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구입한 다음에 내가 어떤 유튜브라던가 블로그라던가 여기에 내가 홍보를 하는 거죠. 자, 아까처럼 바이럴 마케팅 형태의 어떤 마케팅 형태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SNS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의 어떤 SNS 활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보고 그 구매를 또 했어요. 2차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이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 내가 SNS를 통해서 이 회사의 제품을 광고해 준 것에 대해서 나에게 커미션을 줍니다. 예. 그래서 내가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어필리에이터는 제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휴자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홍보를 해주고 거기에 따른 판매 어떤 매출액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상을 받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어필리에이터 마케팅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그 제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어필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 보면은 이제 아마존, 이베이, 알리익스프레스 이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플리 마케팅을 하는 어떤 플랫폼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쿠팡이에요. 그래서 쿠팡 파트너스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쿠팡의 파트너스에 가입을 해가지고 내가 블로그나 카카오나 뭐 당근이라던가 어떤 지식인의 대답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공유를 하고 이 어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해줘서 쿠팡 파트너스에서 쿠팡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일정 커미션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3%로 알고 있어요. 3%. 그리고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가 보통 한 7% 정도 되나 봐요. 그리고 아마존이 한 1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걸 가지고 돈이 되는지를 우리가 쭉 한번 찾아봤더니,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게 한 달에 뭐 70만 원, 뭐 130만 원 이런 식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마케팅 전략의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자본이 안 들어요. 자본이 안 들고, 두 번째, 장비가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이나 PC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플리에이트 마케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은 해외 플랫폼이에요. 국내에서는 아직 쿠팡 파트너스 한 곳 정도거든요.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그랬을 때 아직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많이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한 번 하면, 한 번 내가 링크를 걸고 한 번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게 계속 연결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내가 잠자는 사이에 돈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아마존도 좋고 이베이도 좋고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거기 이제 다 영어거든요. 사이트가. 또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아마존이나 이베이나 뭐 알리익스프레스나 이런 데 가서도 이제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 이런 거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 이런 거구나, 좋은 거구나, 내가 좀 돈을 좀 벌어보면 좋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은 하시겠지만 뭐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도전을 하시면 좋은데 이제 쉽지 않으니 그거 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이제 우리 플랫폼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그 어플리 마케팅을 하는 유튜버의 영상을 중간중간 이제 캡처를 해서 제가 이렇게 따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속적으로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3개월 내가 쿠팡 파트너스에 그냥 뭐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미 포스팅된 글이라 시간 투자는 없었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동안 한 달에 한 1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발생했다. 이제 그리고 뭐 내가 실시간에 다 하고 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한 달에 이분이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도 보면 한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이제 수입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에 뭐 한 180만 원 이거가 사실 이제 우리 요즘 워낙에 뭐 맡겨놓으면 많이 주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 이 돈이 크게 안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여기 은행 금리로 따져봤을 때 1,000만 원 가까이를 이 금융권에 맡겨놔야 생기는 이자라고 하니까요. 그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여기 보면은 보세요. 시간이 없는 부업러들께는 최고의 파이프라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어플리에이터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뭐 이해라던가 어떤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우리가 하게 될 어플리 마케팅을 하게 될 회사는 우리 플랫폼, 우리 커머스예요. 그래서 이 회사의 이제 앱이 6월 중순에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오픈이 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안에 어떤 형태들의 어떤 서비스들이 들어오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아주 다양한 기능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그 빅미디어 팀 총 이제 대표님을 맡고 계신 이영훈 대표님이 앱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회사가 많이 수고했겠다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아주 이제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 놨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일단 저희가 일반적으로 카톡에서 하는 기능, 문자, 채팅, 무료 전화, 화상 전화 이런 거 할 수 있는 기능은 다 탑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 페이스북이라던가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 저희가 이제 어떤 뭐 사진도 올리고 글도 올리고 하면서 내가 뭐 공유하고 싶은 거라던가 내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것들을 이제 게재를 하잖아요. 그런 어떤 소셜 미디어 기능, SNS 기능도 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임팩트 있는 제품들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지금은 회사가 제품들을 하나하나 이제 런칭을 하고 있는데 들어보니 이제 나중이 되면 직접 제품을 올려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이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품 브랜드 채널, 그다음에 저와 지금 하고 있는 방송, 웹이나 유튜브 기능 여기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해피 트래블 해서 이미 사이트는 열려 있어요. 여기에 이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뭐 국내 국외 이제 오프라인상 여행도 포함이 되지만 가상현실 요즘 이제 메타버스가 아주 핫하잖아요. 그래서 가상현실의 어떤 여행 서비스까지 같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이 해피트래블은 아주 싸고 재밌고 간단한 심플한 그런 어떤 슬로건을 갖고 이제 경영이 되는 이제 여행 플랫폼인데 아주 저렴하게 이제 숙박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주 저렴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를 보면 뒤에 좀 나오겠지만 2만여 군데의 어떤 숙소들이 지금 이미 다 이렇게 제휴가 되어 있고 뭐 일주일을 뭐 그 기거하는 뭐 비용도 200불
정도라고 하니까 아마 여행업계에서도 상당히 어떤 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특별한 재주나 어떤 지식이 있는 분들이 자기의 노하우라던가 이런 자료들을 이제 공유를 하고 타인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주는 그런 이제 자기개발 프로그램.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부창출 프로그램이 여기에 들어와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분이 이제 주도를 해서 만들어내신지는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싱가포르의 체능파이라고 하는 아주 구호 회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라던가 우리가 다 아는 일론 머스크라던가 이런 분들하고도 아주 뭐 친밀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정도의 상당한 이제 재력가시죠. 사업가시고. 근데 이분이 또 하나 장점이 뭐냐면요. 아주 고수익을 내는 투자 전문가로도 유명하세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뭐 은행도 계시고요. 캐피탈 회사도 갖고 계시고요. 어떤 뭐 자산운용사도 갖고 계시고요. 여러 어떤 금융 관련된 투자 관련된 회사들도 갖고 계시는데 이게 이제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연동이 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시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투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고수익을 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서비스도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백오피스라고 해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입을 시키고 이제 산하를 이제 만들어 가는 과정이실 것 같은데 지금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세팅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각자가 이렇게 뭐 넘버링을 쳐서 가입을 시키고 있으나 추후에 이제 앱이 열리게 되면은 링크를 무작위로 돌리게 되죠. 링크를 무작위로 돌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가입을 뭐 이렇게 산하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회사 앱에 탑재되어 있는 AI 추적 보상 시스템 장치가 이제 소비자에게 가장 큰 보상이 되도록 자동적으로 이제 붙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는 이렇게 이제 지금처럼 회원 가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앱이 우리에게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뭘로? 돈으로요. 그 전에 이제 카카오가 무료 문자를 해주고 배달의 민족이 배달 서비스를 해주고 이제 이런 개념들의 플랫폼들이 아주 성행을 하고 지금 뭐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렇지만 그러한 플랫폼들이 내가 이용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플랫폼은 그 회사가 커지고 수익이 많아지는 것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의 제품과 이 기업과 이 플랫폼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하는 어필리에이터들에게 보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머무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수익을 얻게 돼요. 그래서 물론 내가 쇼핑을 하고 또 경험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도 보상으로 들어오지만 댓글을 쓰고 후기를 쓰고 좋아요를 누르고 이런 것들도 다 보상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우리가 가장 처음으로 이제 보상을 풀기 시작한 그 유저들에게 이제 현금으로 보상을 풀기 시작한 플랫폼이 유튜브라는 건 아마 다 아실 거지만 유튜버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은 사실 뭐 극소수죠. 그리고 일반 이제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은 실상 그렇게 뭐 큰 돈이 되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서 제품을 경험하고 아니면 이렇게 이 어떤 앱과 연동되어 있는 뭐 해피카페라던가 여행이라던가 이런 것들 서비스를 경험을 하고 이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SNS를 통해서 기재를 하고 공유를 하면 그 공유를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내가 다른 사람 게시물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는 거에 대해서도 또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뭐 후기를 작성하거나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내 어떤 의견을 피력한다던가 이제 이런 것들조차도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자,
만들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영향을 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여기 안에서 어떤 서비스라던가 제품을 이용을 하고 나서 이 플랫폼의 SNS에 기재를 하고 아래 공유라는 클릭 버튼을 누르면 내가 가입되어 있는 모든 어떤 SNS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게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전송을 할 때도 다국적 언어 지원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친구들이, 외국인들이 나의 공유 공유 게시물을 전달받을 때는 그 나라의 언어로 이제 전달받게 돼요. 자, 우리가 앱이 열리면 가입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저희는 가입을 했어요. 자, 일반적으로 보통의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들은 우리가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대부분 그냥 무료 가입이 돼요. 내가 그냥 아이디 치고 회원 가입하고 아이디 만들고 비밀번호 만들면 무료 가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앱은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추천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추천 코드를 지금 여러분들은 미리 받아 놓으시는 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앱이 나오면 나의 추천 코드로 이제 링크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URL로 뿌리게 될 겁니다. 뭐 카톡이라던가 뭐 여러 어떤 그 피드를 통해서 이제 뿌리게 되면 열어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열어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열어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별로 없어요. 회사가 지속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으신 분이 다음 후속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회사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회원 가입을 유도를 하고 회원 가입이 됐으면 여기에 있는 서비스라든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거기에서 생긴 마일리지나 포인트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다음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고 또 그거를 내가 어떤 리워드화해서 내가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메시지를 통해서 다 이 회사가 알려줍니다. 우버가 이런 형태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버의 형태, 우버가 하는 방식처럼 내가 공유하고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의 앱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공유하고 전달하고 뭐 댓글도 쓰고 좋아요도 누르고 후기도 쓰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의 프로필 아래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뒤에 이제 얘기를 잠깐 하겠지만 저희가 큰 보상이 한 3가지 정도 종류가 돼요. 그 각각의 보상에 대해서 이게 K 뭐 이렇게 2,500K, 250K, 80K 뭐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보통 달러 기준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그 누적되는 보상을 볼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 어떤 이제 이게 뭐 순위라고 해야 되나요? 나의 어떤 그 내 산하와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받는 어떤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뭐 실시간으로 약간 뭐 순위 같은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내가 다음 어떤 목표를 좀 도전하고 뭐 이런 것들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경험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이고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또 하나의 어떤 특별화된 기술이 AI 추적 보상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이걸 만드신 분이 이제 빈센트 럼이라는 분이세요.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요 분이신데 애플의 신화를 썼던 분이세요. 스티븐 잡스와 함께 애플의 신화를 쓰셨고 애플의 아시아 총괄을 담당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이제 채널파이 회장님께서 이분을 이제 영입을 하셨죠. 그래서 HWH의 이제 CEO도 맡고 계시고 이제 채널파이 회장님의 기업 중에 DSS 이제 보안을 담당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또 이제 대표도 맡고 계시고 하뎁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블록체인하고 그런 어떤 앱 관련 일을 하고 있는 IT 계열의 이제 회사가 있는데 그쪽도 이분이 거의 주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전체적인 어떤 AI 추적 보상 시스템을 만드셨고 그 기능을 우리 앱에 탑재가 그 기능이 우리 앱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어떻게 하면 보상을 더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고민하지 않고 나는 그냥 열심히 공유하고 전달하고 하다 보면 경험하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나에게 최대, 최적의 보상이 돼서 돌아오게끔 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뭐 머리 아프게 뭐 레그 보시고 이러실 필요 없어요. 자, 또 하나의 이제 우리 플랫폼의 장점은 뭡니까? 카카오나 쿠팡이 아무리 잘 나가고 상당한 매출을 띄운다고 하지만 사실 외국인들은 쓰지 않아요. 택배가 해외로 가지도 않아요. 자, 그렇다 보니 좀 어느 정도 이용자 어떤 유저라던가 어떤 매출에 어느 정도 좀 한계는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리 플랫폼은 한국에서 시작입니다. 한국에서 시작하고 많은 나라들이 이미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한국이 시작하기를. 홍콩,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일본 뭐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지금 스탠바이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기업이 지금 아마존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물류가 들어가고 택배가 가는 모든 나라에는 이제 차후에 점차적으로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대표님도 아마 내년이나 뭐 이렇게 되면 해외에 엄청나게 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왜 한국이냐? 왜 한국이냐?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큰 사업을 왜 한국에서 시작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채냉파이 회장님이 코로나 이전에요. 한국을 거의 한 달에 뭐 이렇게 한두 번씩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또 애정도 되게 크세요. 그런데 한국을 와서 이렇게 그전에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고 합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 깜짝 놀라셨다 그래요. 왜?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큰 그 발달된 것 중에 하나가 IT죠.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지하철에서도 빵빵 터지고 어디 시골에 가도 뭐 인터넷이 빵빵 터지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걸 보신 거예요. 저도 이제 해외여행을 뭐 유럽이라던가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잘 열리고 이렇게 빠르게 구동이 되고 이런 나라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보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요런 어떤 킥을 베이스로 한 앱을 여는데 여기에 스타트를 한국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채냉파이 회장님이 이런 앱을 만드신 이유가 있으세요. 뭐냐면 이분이 원래는 하나의 본인의 어떤 병원도 갖고 계시고 의료재단도 갖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봉사도 상당히 많이 하셨었는데 그 전에는 노인들을 상대로 어떤 무료 의료를 봉사를 이제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이제 홍콩도 그렇고 뭐 아시아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나요? 젊은 친구들이 힘들잖아요. 내 집 하나 마련하는데 수십 년이 걸려도 그게 힘들고 직장 하나 취직하는데도 정말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우울하고 자살하고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보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 이제 친행파회 회장님께서 지금 연세가요. 45년생인가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 78, 79 이렇게 되실 겁니다. 이분이 내 생의 마지막을 젊은 친구들이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 수 있게끔 내가 낚싯대를 던져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만드신 게 이게 긱 앱이에요. 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적은 자본으로 큰 어떤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은 태어났으면 누구나 행복하고 부유하고 건강할 자격이 있다. 이게 이제 채냥파이 회장님의 어떤 그 말씀이신데 그것을 내가 죽기 전에 젊은 친구들한테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드신 앱이 이거고 벌써 6년, 7년을 준비해 오신 겁니다.
대부분의 여기 이제 마스터님들 중에 3년을 기다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시대의 흐름이라던가 경제의 어떤 패러다임을 읽으신 분들은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것들을 이미 예측을 하셨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아마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6월 1일부터 제품이 런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화되어 있는 상품들도 이제 추후에 줄줄이 나올 건데요. 지금 아마 프로모션 기간 중에 아마 그 회사가 메인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제품이 요 이제 해피코 화장품이에요. 성장 인자 화장품이거든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몸의 세포가 자꾸 죽어나가요. 그래서 내가 늙는다는 거는 결국은 내 몸의 세포가 죽어나가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역으로 내 몸에 있는 세포가 안 죽거나 더 증가가 되면 나는 늦게 늙거나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피부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성장인자예요. 그래서 성장인자는 이제 EGF라고 해서 그 어디에 들어있냐면 줄기세포, 배양액 안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금 나와 있는 그 화장품들,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성장인자가 핵심이라기보다는 줄기세포 배양액 안에 배양액으로 만든 화장품들이 대부분 요즘 이제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그 줄기세포 배양액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담당을 하는 그 성장인자를 메인으로 한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인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 내 몸에 죽어나간 세포를 살릴 수는 없지만 내 몸에 있는 세포를 분열을 시킵니다. 하나를 2개로 만들고 2개를 4개로 만들고 그래서 분열을 시키고 쪼개서 걔네들을 성장시키고 키워줘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 성장인자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인자가 이 화장품 안에 저희 앰플 안에 OPPM이 들어있어요. 일반적으로 성장인자 원액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보통 1ppm이거든요. 1ppm이고 뭐 가격도 싸지도 않아요. 이게 상당히 고가의 제품이에요. 스탠리 코엔 박사가 1950년대 개발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그램당 뭐 2억 가까이 했었다고 하고 지금도 사람 인체에서 이 EGF 성장인자를 1g 이렇게 채취를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고가의 이제 재료인데 얘네들이 단점이 있어요. 이게 의료에서 사용이 될 때는 수많은 어떤 임상 사례와 효과를 나타내는 논문도 상당히 많은데 제품에 쓰였을 때 특히 화장품에 쓰였을 때는 이미 이게 10년 전에도 우리가 EGF 화장품이 있었는데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유는 얘들이 아주 그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열에 민감하고 수분에 민감하고 수명력이 짧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화장품에는 기본적으로 정제수라고 하는 수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크림이라던가 로션을 만들려면 중탕이라는 걸 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거를 여기다 넣어놓고는 얘들한테 치명적인 것들을 다 하고 있었으니 엄청나게 비싼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 회사가 특허를 받은 성장인자는 스테이블 성장인자라고 해서 안정화된 성장인자예요. 그래서 열에 취약하고 수분에 취약했던 거를 거의 90% 이상 보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성장인자를 그 수용액에서 그리고 고온에서 각각 봤을 때 이 파란색이 일반 그 성장인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주일 이렇게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미 이렇게 다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장품을 기본적으로 몇 달을 쓰는데 2달, 3달 이렇게 쓰다 보면 그 안에 남아있는 성장인자는 얼마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스테이블 성장인자 우리 거는 여기 보면 빨간색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15주가 가도 80% 이상 생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앰플을 보통 하나에 한 2주 정도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거의 뭐 한 100% 가까이 90% 이상 살아있을 때 그 성장인자를 쓰다 보니 엄청난 기대하지 않은
효과가 많이 나왔었죠. 작년에 이 제품이 출시가 됐을 때. 저 역시도 이제 이 제품 때문에 모공도 많이 줄었고요. 이제 좌측 볼에 있었던 기미도 없어졌고요. 제 지인분도 주름이 줄어들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효과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이 화장품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제가 따로 어떤 저희 세미나 때 강의했던 영상 자료 있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이 회사에서 어떤 런칭을 시키신 제품군이 요 호호바 오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호바 오일이 어떤 수분감이라던가 촉촉함을 주고 어떤 지성 피부에도 나쁘지 않으면서도 다 건조함을 막을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계열의 어떤 제품들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만들어낸 어떤 천연 수제 비누 그리고 립 마스크 그다음에 헤어 토닉 그리고 산화질소 이거는 김채아 마스터님이 너무 설명을 잘 해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공부가 좀 부족합니다만은 이게 혈관 질환에는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나오기 전부터 김채아 마스터님은 산화질소, NO 입에 달고 살으셨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도스커피에 들어있는 어떤 성분을 공부하시다가 이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걸 알고 본인이 타사의 이제 산화질소 제품을 이제 스스로 구입해서 이렇게 드셔보셨을 정도로 이제 산화질소를 아주 예찬하시는 우리 김채아 마스터님인데 마침 또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산화질소 관련된 이제 제품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한 10여 가지 제품으로 런칭을 했고요. 자, 앞으로 이렇게 이제 자외선에 나갔을 때 내가 살이 타지 않는 HIPH 회사에서 나오는 어떤 기능수 물, 그 다음에 커피에 이제 신경 전달 물질, 도즈 커피. 그래서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내가 커피만 마셨는데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오르고 살도 빠지고 우울감이 없어지고 이런 커피. 그리고 설탕. 그래서 화학 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베리하고 오렌지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로 만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라던가 비만인들이 드셔도 전혀 무관한 설탕, 그리고 GI 지수, 당 지수가 낮은 단백질 국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올라올 거고요. 기대하고 기다리던 RBC 라이프가 이제 물류 사태 때문에 조금 늦어지나 봐요. 거기 이제 저희 쇼핑하는 데 들어가면 커밍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RBC 라이프에 대해서도 우리 김채아 마스터님이 엄청나게 이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제품이 들어오면 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김채아 마스터님이 아주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공유하고 전달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제품만을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 역삼동에 이제 1호점이 오픈이 되어 있는데 해피카페에도 또 하나의 이제 우리의 앱과 이제 연동이 되는 오프라인 시스템입니다. 해피카페 자체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카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GI 지수가 낮은 설탕, GI 지수가 낮은 면, 그리고 이제 특별한 어떤 기능성 커피, 음료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되는 그런 카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육류를 드시지 않는 분들, 어떤 비건이라던가 다이어트, 케토 이런 식단들도 앞으로 추가가 될 거고요. 카페 안에 어떤 미팅룸, 그리고 내가 여행을 가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이제 메타버스로 사전 리뷰를 할 수 있는 서비스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부산에 지금 2호점이 준비 중이라고 하고, 이 2호점에는 이런 어떤 기능들이 잘 같이 합류가 돼서 크게 오픈이 될 거라고 하니까 다들 이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피트래블이에요. 해피트래블은 원래 이제 사이트 자체도 있고 지금 이제 티저 영상도 꽤나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플 간단하고 재밌고 싸고 이런 것들을 모토로 하는 이제 여행 플랫폼이 열렸고, 이것 또한 우리 플랫폼에
연동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아이고 내가 커피를 팔아야 되나 뭐 화장품을 팔아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여행이라던가 그 클래스 101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유료 서비스가 이제 이쪽으로 또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매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가 제품을 구매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카카오를 하면서 카카오 회사에서 우리한테 뭐 니네 제품 사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저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다 소비가 일어나고 서비스를 쓴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자, 유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맨 처음에 책으로 시작된 플랫폼인 거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2000년, 2001년도 그때 한번 원서를 여기서 구입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유저가 많아지다 보니까 기업들이 너도 나도 그럼 우리 제품도 팔아줘 팔아줘 해서 지금 아마존이 이렇게 커진 거고 2020년도 총 매출이 1000조가 넘었어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플랫폼들이 지금 밖에 나가면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상당히 뭐 있던 뭐 고소득이라던가 이자를 주는 이런 사업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결국은 유저를 모으기 위한 건데 플랫폼에서 유저는 아주 좋은 상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명동 같은 상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일은 나의 산하로 연결되는 나의 링크와 연결되는 유저를 많이 모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또 하나 다른 거는요. 카카오가 10년, 11년을 오면서 자, 처음부터 지금처럼 만들어 놓고 시작했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뭐 있었어요? 그냥 뭐 문자 서비스밖에 더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료 통화도 생기고 화상 통화도 생기고 그 안에 카카오 택시도 들어오고 대리도 들어오고 카카오 뱅크도 들어오고 뭐 이러면서 지금은 안 하는 게 없잖아요. 안 하는 게. 자, 그런데 우리 플랫폼은 그렇게 하나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플랫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다 구색을 갖춰 놓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데 니네 여기 들어와.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허접하게 시작해가지고 유저가 만들어져서 수익이 만들어지면 또 하나 만들고 또 뭐 유저가 좀 만들어져서 수익이 생기면 또 하나 만들고 이런 회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회사 자체들도 지금 뭐 첸 회장님은 기업을 계속 인수하고 계시죠. 뭐 하나하나 만들어서 올리고 언제 그래서 언제 올리냐는 거죠. 그래서 그 행복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이렇게 관련된 이런 모토에 맞는 회사들을 하나하나 인수를 하고 계시고 인수한 회사들의 제품을 그냥 이곳에다 바로 이제 얻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을 해가는 뭐 그렇게 해서 구색을 갖춰가는 플랫폼과는 많이 다르다. 자, 보상은 우리 강영구 마스터님이 훨씬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회원 가입해서 내가 썼을 때 자, XP의 개념을 살짝 얘기를 해드리면 XP는 제품가나 서비스가의 일부를 이 XP로 잡아요. 그래서 보통 제품의 한 70% 정도를 XP로 잡습니다. 그러면 내 거 내가 사다 써도 일단 XP의 10%는 들어와요. 두 번째, 내가 직접 추천한 사람이 구매를 했을 때도 DXP라고 해서 다이렉트 XP라고 해서 10%가 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직접 추천이는 10%인데 회사가 풀어주는 거는 15%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5%는 그 어떤 그 내가 나의 연결되어 있는 상위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롤업으로 다 나눠줍니다. 이제 그 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한 달간 사용 XP라던가 어떤 그 그룹의 볼륨에 따라서 나머지 5%는 나머지 그 상위 분들에게 다 올려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휴지 XP라고 하는 거는 그룹 산하에서 일어나는 전체 매출에 대해서 나에게 또 리워드가 들어오는데, 요게 지금 데일리로 뭐 적게는 뭐 100원, 200원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맥시멈으로 하루에 거의 한 1,800만 원 그 정도까지 들어오도록 지금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 역시 이제 강용구 마스터님이 잘 설명해 주시니까 보상할 때 잘 들어보시고 영상 잘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저는 메리트가 이게 뭐냐면은 1대 2대 추천 매칭이에요. 이게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추천 매칭이라고 하면 빨리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대를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무작위로 링크를 뿌리면 대한민국 안에서도 내가 1대를 몇백 명, 몇천 명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몇백 명, 몇천 명이 또 링크를 뿌리면 그분들이 그분들의 1대, 그러면 나로부터 2대죠. 그게 또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1대와 2대가 받는 수익의 4%에서 20%를 나의 어떤 볼륨에 따라서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물론 처음에는 20% 다는 못 받겠죠. 이제 조금씩 뭐 4%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저도 성장을 하고 나의 직대 파트너들, 나의 뭐 2대 파트너들도 시간 속에 성장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지나다 보면 20%를 받는 순간이 온다고요. 그런데 저만 해도 지금 제가 1대 추천인이 한 몇십 명 되는 것 같거든요. 또 그분들이 내린 또 2대, 저로부터 2대 추천인이 또 한 몇십 명 되는 것 같고. 자, 그러면 그분들이 뭐 한 100만 원씩만 어느 순간 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몇십 명, 몇백 명의 20%가 나한테 온다? 이 뭐,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 리더분들이 뚜껑이 날아가는 게 여기에서 뚜껑이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반드시 뭐 구매를 하고 이래야만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유하고 좋아요도 누르고 댓글도 쓰고 후기도 하고 후기도 쓰고 이제 이러면 그조차도 우리에게 다 리워드 시스템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막강한 보상과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플랫폼으로 시작을 하는 기업은 그 전에 없었어요. 자, 세계 최초이고 그 세계 최초를 대한민국에서 시작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강대국들은 저희의 지정학적 위치라던가 경제 성장이라 성장을 해왔던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엄청난 중심지의 세계 경제를 성장하는 엄청난 중심지에 있다고 다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채냉파이 회장님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꿰뚫어 보시고 대한민국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실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가입비 없고요. 유지비 없고요. 직급제 없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공유하고 전달하고 뭐 이런 어떤 소소한 활동들도 다 나에게 들어옵니다. 자,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뭐 내가 가입해서 시작해도 손해볼 거 없네. 내가 선점해서 들어가서 내가 유저들만 모아놨을 때 내가 시간 속에 이러한 불은 창출할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지금 이제 깃발 꽂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땅 따먹기 같아요. 자,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일하고 원하는 수익을 얻는다. 이게 바로 기기죠, 기계 모토입니다. 어떻게 벌고 싶으세요? 원하는 시간, 많이, 조금. 원하는 장소, 힘든 곳에서, 편한 곳에서. 원하는 수익, 많이, 조금. 자, 어떻게 수익을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일하고 얼마만큼 일하고 얼만큼의 수익을 얻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로모션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4가지 패키지가 있고 패키지로 구매를 하시면 실질적인 어떤 구매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고 내가 구입을 하고 나의 직추천인이 3분이 구입을 했을 때 내년도
내년 연말 매출까지 그 사이에 이제 해외로 글로벌로 진출을 했을 때 글로벌 매출까지 다 포함해서 XP의 3%를 공유수당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 이 프로모션은 올해 말까지 됩니다. 그리고 누적이 돼요. 그 3명에서 1유닛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6명이 되면 2유닛이 되고 9명이 되면 3유닛이 돼요. 그래서 공유수당을 내가 1유닛만 했으면 n분의 1이 되는 거고요. 2유닛을 했으면 n분의 2가 되는 거고 3유닛을 하면 n분의 3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빨리 도전을 해보시면 뭐 내년 연말까지 매출이니까요. 그 사이에 이 회사가 얼마만큼 성장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히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